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자유와 공산 좌파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 혐의로 구속시키고 탄핵 심판을 진행시키는데, 이런 입장에서 미래 세대인 2030 세대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해서 이 서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2030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국회에 더 중점을 둔 헌법 체제인 8.7 체제의 결함 또는 한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에서는 그 대통령이 제왕적인 어떠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 우위의 8.7 헌법으로 인해서, 이 결함에 의해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가, 그 8.7 헌법이, 그 헌법 체제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자체로서 국회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조목조목 많지만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하면은, 이런 8.7 체제 헌법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자 이 국회가 이제는 대통령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하니까 그냥 있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국회 독재에 반발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거나 국회의원을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국회 독재에 반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으로 저항을 하였고, 여기에 국회가 또다시 그 비상계엄령을 구실로 내란 혐의로, 국회가 다수니까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이런 다수를 차지하게 되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니까 또다시 국회가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단순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형식적인 국회 우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조금 긴 역사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로는 공산 좌파들이 역사를 퇴행시켜서 그들이 계급 사회로서의 귀족이 되려고 한다. 근데 지금 귀족이 될 수 있느냐? 공산 사회에서는 당원이 바로 귀족입니다.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1번이 뭡니까? 당원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급을 해도 딴 사람은 100g을 준다 하면은 당원은 200g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특혜로서 직업이나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귀족 대우를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산 반란군은 친중을 가장하면서 중국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역사의 발전인
그 평등이라는 평등을 앞세워서 평등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헌법 체계의 모순 혹은 갈등, 이런 단순 논리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일단 이 탄핵을 진행시키면서 개헌 문제를 논하자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은 큰 파동 없이 박근혜 불법 탄핵처럼 조용히 매듭지어 짓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신뢰가 없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는 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에 가깝게 된 거예요. 그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약 한 50% 가까운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탄핵을 당하고 나면은 아주 낭패를 당하니까 여기서 그것을 거부해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박관념이 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래 세대인, 쉽게 말하면 모든 운명이 결정된 40, 50 이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이제 내 운명은 결정됐으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냥 기덕, 그 관성으로 흘러가는데, 미래 세대인 2030 세대는 이런 그 공산 반란군들의 이 지금 윤석열을 탄핵 심판해버리면 자신들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지고, 쉽게 말하면 계급 사회로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직업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치권이 2030에게 어떤 말을 제시해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혁명이라 할까? 이런 저항을 통해서 일단 그들의 의도를, 탄핵을 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를 무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탄핵 반대를 하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순한 지금 의회 다수로 의해서 국회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30 세대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현재 탄핵 반대 집회 시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발언하고 있는, 혹은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그 담론, 그들이 주장하는 담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을 지키자 하는 그 집회 시위에서 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탄핵이 된다면은 공산 좌파들의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런 한 가지의 이유고, 두 번째는 거짓 세력과 진실한 세력 간의 싸움이다. 부정선거 등을 통한 그 언론과 온갖 그 속임으로써 국민을 속여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다수당으로서 그동안에 숨어있던 이런 각 진지에 있는 공산 좌파 세력들이 동조함으로써 진실이 적고 거짓이 이긴다. 이 거짓으로서 완전히 이 진실이 패배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짓 세력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독재다. 하여튼 공산주의가 돼도 독재고 이 거짓 세력들도 거짓말로 국민들을 억압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 구조 혹은 그 담론의 주체가 다를 뿐이지 다른 말이지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담론이 팩트라고 보지는 않아요. 혹은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우파에서 나온 그런 어떠한 담론인데 이 지금 현재 자유우파가 계엄령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논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정치 논리로 어떤 명분이나 혹은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분석하는 부분과 맥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은 계급화된다. 혹은 공산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두 시민혁명군도 동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 역시 이런 논리를 앞으로 계급화되고 공산 좌파들이 기족 계급화되고 이 사회는 불평등해지면서 공산 좌파들이 기족 계급화하여서 50년, 100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이런 장기 집권에 따라서 직업 선택이라든가 교육받을 기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차별화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신들의 미래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공산 좌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파적인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아니면은 독재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논리밖에 없고 또 하나는 희롱성인 것. 술을 먹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또는 김건희가 국정개입농단으로 곧 명태균에 의해서 폭로가 될 것이니 이판사판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는 등등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희롱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논리를 갖추려고 하는 이런 일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서 사사건건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두 시민혁명군이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혁에 대해서 이 변혁의 갈등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서로 쉽게 말하면 양립할 수 없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양립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것은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참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 좌파 세력은 서로 경쟁 체제에서 권력 투쟁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이런 그 공존도 할 수 없다. 공존이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식의 독재를 하고 또 거짓으로 부정선거를 해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그 어떠한 신뢰 부족에서도 일어난 것이고 그거는 공산 좌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탄핵에 실패하면은 그 윤석열이 독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으로서 두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허용했다가는 절대 앞으로 권력을 잡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죽든지 지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억압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 이런 신뢰성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첫 번째 이유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파국으로 치달은 것, 그동안에는 양립을 했어요. 권력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을 인정하면서 그 신뢰를 우리가 잘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면은 당하면은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가 있었는데 이제는 독재를 한다. 부정선거라든가 거짓으로 우리가 전혀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긴 시간의 누적을 해가 왔다는 겁니다. 그 누적된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번 해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양 진영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전략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잖아요.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하라. 즉 헌법재판소의 흠결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그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지금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데다가 그 양 집단 탄핵을 찬성하는 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팽팽한 대결로 인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완전히 신뢰를 잃고 깽판이 되고 그 심판하는 그 순간 이 사회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 부족, 신뢰 상실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독재 정치를 벌이거나 부정선거, 거짓으로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우리가 앞으로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 이런 실망감과 겹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뢰 상실, 이 두 개가 꽃뱀으로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논리와 함께 지금 현재 역사의 발전이라든가 역사의 진행에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거부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독재 정치가 될 것이다, 독재 정치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내용, 그러한 어떤 주장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사회가 국민의 뜻이나 혹은 역사 발전과는 다른 방향인 역사의 퇴행 혹은 복고주의로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이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근대화라든가 혹은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역사의 근대화와 역사의 발전을 그 인류사로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국민들에게 자유와 그 자유를 근거로 한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역사의 퇴행과 복고, 과거가 좋았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계급사회가 좋고 귀족과 평민, 노예가 있는 그런 계급사회가 좋고 거기 사회를 안정시키면서 우리가 잡은 이 권력을 50년, 100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정치 사회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대화 혹은 역사 발전이라는 자유와 평등을 넓히는 그런 역사에서 계급사회로, 중세사회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기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 다수를 통해서 평등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평등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가 간섭을 하려고 하면은 법을 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통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 좌파들은 이런 핑계를 대고 공산주의의 본래 모습이 그렇잖아요. 평등하자는데 절대 공산주의는 자유주의보다 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간단한 신뢰가 소련에서 있었고 지금 탈북민의 정언으로서 전해지는 북한 체제가 그런 겁니다. 더욱 부정부패해지고 더욱 계급화되면서 평등은 구호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등을 합니까? 평등이라는 것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역량이 될 때 평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쌀을 100g을 묻고 남았는데 나는 1kg를 생산을 해서 그 100g을 내가 묻고 900g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을 100g도 생산하지 못하고 90g을 생산하는데 남에게 줄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선 내 먹기가 급하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고위공직자라 하는 사람조차 남에게 5배를 받는다. 이러면은 100g에서 500g을 간신히 더 받는 것 뿐인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4일치의 자신의 여유분밖에 없는 거예요. 4일 지나면은 또 500g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사회는 평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말했듯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가의 착취가 아니라 국가가 잉여물을 착취해온 국가 독점 자본주의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외치는 놈일수록 자신들이 부패하고 권력을 독점해서 50년, 10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평등은 국가의 간섭이 있어야 되니까 평등한 거 아닙니까? 즉 법을 제정하는 거. 그러면 국가가 간섭하는 그 자체가 자유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2030 세대들의 논리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탄핵에 실패하면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법을 바꿔서 참정권을 억압하고 부정선거를 정부의 통제와 자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억압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영원히 자신들은 직업의 자유도 교육의 자유도 박탈될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 야당인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금 근래에 들어서 가장 다수당을 차지함으로써 이 다수당으로서 그동안에 벌여왔던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미래적으로 50년, 100년 독재적으로 장기 집권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속이면서 그 평등은 국가의 간섭 속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이고 그 개입을 통해서 불편하지만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된다.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 즉 국가 간섭주의에 액센트를 주게 된다 이겁니다. 평등에다가 무게중심을 주는 게 아니고 국가 간섭을 통해서 평등해야 된다 하는 평등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간섭의 액센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발전 방향에서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역사의 퇴보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 신뢰가 그 역사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세시대의 군역이라고 있잖아요. 군. 뭐냐면 국가에서 큰 공사를 할 때 각 가정마다 그 차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뭐 큰 외침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된다. 이러면은 각 가정마다 남자들이 차출을 되는 거를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전쟁을 하기 위한 그걸 군역이라 하는데 입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민 이하, 귀족들은 안 가는 거예요. 평민 이하, 이 서민들, 혹은 무지랭이 백성들만 가고, 그 외에는 그 어떤 특정 계급의 삶을 도움이 노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 좌파가 집권했던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 추미애, 박원순, 기타 등등의 공산 반란 도둑들의 자식들은 군을 가지 않았어요. 전혀 군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군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근무 중에 집에 가서 부대에 들어가지도 않고 5일간 허가를 받고 나와서 20일간 안 가고, 예를 들면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즉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특권 계급, 쉽게 말하면은 귀족 계급화한 겁니다. 또 그 국민들의 교육의 기회라든가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노무현의 아들, 딸, 그리고 문재인의 아들, 딸, 조국의 일가족들이 벌인 행위는 그들이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우리는 특권 계급이야. 우리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좀 특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브로스쿨 어학전문대학원에 이낙연의 아들, 딸들이 의심을 받고 있고, 기타 여러 지금 공산 반란 도둑들의 자식들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나 혹은 공정과 상식은 구호 속에서만 있지 북한하고 똑같이 그 실생활에는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까? 이런 무슨 부모 찬스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취업에 있어서도 전부 다 부모 찬스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런 중세 시대를 맞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계급이 그것뿐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노동사회에도 번져가지고 재벌이나 대기업을 댕긴다든가 혹은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어지는 이런 노동자 사회에서도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해서 고액 약 2배의 그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정규직인 노동자에게는 그들의 반 정도만 임금을 주는 이 노동사회에서조차 계급이 형성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 계급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지하게 하는 이 거짓 부정선거에 눈 감게 하는 이런 거짓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 북한 체제처럼 기족화해서 특혜를 주고 50년, 100년 장기 집권할 것이니 우리에게 헌신하고 선전, 선동 부대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짓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유와 평등이 후퇴함으로써 역사가 퇴행하고 옛날 중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세력 대 세력뿐이지만 이거를 제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50년, 100년 해먹으려면. 그래서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중국의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왜? 중국은 두 가지의 체제를 국가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는 자유주의, 정치 사회는 공산주의. 쉽게 말하면 그 공장을 돌리고 임금을 주는 거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임금을 주는 자유주의를 선택하지만은 그 외에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 임금을 많이 주는 정규직에 어떤 걸로 뽑느냐? 공산당에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놈들을 정무직이라 그러잖아요. 보위부 이런 걸로 줘가지고 거기 특혜를 주고 일반 백성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공산 체제로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계급으로서 그 귀족으로서 특혜를 주고 일반 국민들은 비정규직 혹은 중소기업에 배치를 하는 이런 체제를 공산 좌파가 도입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에서는 국가 간섭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경제는 자유주의가 되느냐? 언론에 자유가 있고 자기 불만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사를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세금으로 다 같이 다시 평등해야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자기 능력은 돈을 벌었는데 이재명이가 말하는 부자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 부자의 돈을 많이 빼들어 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 경제는 자본주의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금으로 다 빼들어 가버리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경제적인 착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놈은 반동으로 몰아가는 이런 공산 정치 사회로서는 아무런 무의미한 그런 체제를 꿈꾸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득권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다수당인 그 세력들은 아주 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잡았으니까 50년, 100년 해묵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역사에 어긋나는 겁니다. 절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 반란 도둑들은 이런 거를 싫어하는, 알게 되는 미,
일, 한, 이 세 체제, 자유주의 체제의 동맹을 거부하고 친중 정책을 쓴 겁니다. 중국이 좋다, 가봐라,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그 어떤 자유의 통제, 그리고 평등을 구호로 내건 국가 간섭주의를 만들어 가려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처럼 한 당이, 중국 공산당이 50년, 100년 이 집권을 하듯이 그들이 귀족으로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고, 왜 반대를 해야 되나? 이런 국가 간섭주의는 소련에서 봤다시피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 국가 간섭주의 혹은 중세 시대는 우리 한국이 개항을 할 때, 제국주의가 쳐들어올 때 그 부정부패 귀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억압적인 상황을 36년이나 경험했어요.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의 주장을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느냐? 결론으로 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50년, 100년 해먹을 그런 설계지만 역사는 그런 사회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항시대 그 귀족들 계급 사회에서의 부패로 식민지 사회를 겪었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던 소련은 해체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을 눈앞에 보고 그들이 꿈꾸는 50년, 100년 그리고 그동안에 저질렀던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18개의 혐의와 5개의 재판을 무마시켜서 없는 것으로 해서 권력으로 억압을 해가지고 이재명만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다수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부패된 도둑대들인데 그거를 은폐시키고 권력으로 억압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망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40, 50 이상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 너그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국가적인 부채를 포퓰리즘 정책을 2030한테 떠넘겨주면서 나라를 빈깡통으로 만들어서 2030에게 넘겨줄 것인가? 이게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투쟁에, 저항에 평화적이어야 된다. 이런 한정된 저항으로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공산반란 도둑대들도 자기들이 후퇴하면은 자기들이 죽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그들이 밟으면 밟히면서 저항하고 막아내자.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항해야 되는 방법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호미가 있는 사람은 호미를 들고 나오고 괭이와 삽이 있는 사람들은 괭이와 삽을 들고 나와야 되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뒷담에 있는 대나무를 잘라서 죽창을 만들어서 가져 나와 맹렬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경찰과 군인들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기적으로 편입해 준다는 그 어떠한 회유에 다소가 넘어가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가 정보사령관 박종근이 뭐라고 합니까? 내부 폭로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거짓 정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공산 좌파로서 사회를 계급화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세계화나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국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이름으로
개입되는 국가 간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가 억압될 것이고 그들의 도둑질은 극성을 부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식민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인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친하면서 중국에 세세하며 그 거짓 선동을 하려고 하는 이 도둑대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구호만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급사회가 지금 한국에 펼쳐지고 있다. 그 가장 비근한 예가 노동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딱딱딱 두드리지면 끝이 납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청해놓은 거고. 그거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의 물리력, 나쁜 말로 해서 국가 폭력이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쥐 박는다 이겁니다. 아니면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땅땅땅 친 뒤에는 죽기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국가 폭력이 실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까지 방망이가 때리기 전에 내일 25일 날 1차 봉기가 있어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도 내일 25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2차 봉기를 해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우리 모두가 처절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죽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 탄핵 심판 선고날, 헌법재판소를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화될 것이다. 중국화라는 게 뭡니까? 공산당원들을 귀족화해서 계급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은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지금부터 100년 전 유관순 할매가 외쳤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6070을 중심으로 유관순하고 좀 가깝게 살았으니까 유관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박근혜 불법 탄핵 때부터 약 10년간 투쟁해 왔습니다. 지금 이 6070 할배들의 저항을 이제서 깨닫고 2030 세대들이 중국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장자들과 이 젊은이들이 만나서 반드시 역사의 태행인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귀족화된 공산당원, 공산좌파 세력들의 그 억압,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귀족으로서의 부정부패를 막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적시 필요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해서 한번 일전에 벌려야 된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과격하다, 과격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막을 것이냐 막지 않을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막을 것이면 수단과 방법이 필요가 없다. 무조건 저항하고 죽기로 투쟁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설파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